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예제 2-3부터죠? 볼게요. 자, 1번 가볍게. 로그 3의 6이 A래요. 그때 로그 3의 24를 A로 나타내보세요. 가볍죠? 해봅시다. 자, 얘네 둘을 이제 좀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냅다 분리는 안 되고요. 약간의 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 6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죠? 진수가 3 곱하기 2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가 돼? 덧셈으로 분리가 되죠? 로그 3의 3은 1이고요. 로그 3의 2가 분리가 돼서 이것이 A구나. 이런 상태.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도 똑같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24는 어떻게 쓸 수 있다? 8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뭐가 가능해요? 로그 3의 2가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3 빼면 되고, 로그 3의 3은 1이겠네. 근데 로그 3의 2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로 정리가 가능해? A-1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3A-3 더하기 1이니까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3번은요. A의 세제곱, B제곱을 곱했더니 1이래. 그때 로그 A의 A제곱 B세제곱을 구해보죠. 자, 이번에는 약간은 우리가 배운 게 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친구를 한번 살짝 관찰해볼까? 그럼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분리해서 써도 되죠? 로그 A, A제곱과 로그 A의 B의 세제곱, 이 정도는 바로 보이지 이제?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2 더하기 로그 3 앞으로 내려서 3 곱하기 로그 A의 B다. 자, 이 정도는 괜찮죠? 이것만 구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만들자. 이 마인드로 가는 거야. 만들자. 어디서? 알려줄 거야. 자, 여기에서 얘를 만들 거야. 근데 얘는 로그가 있잖아. 그 로그를 껴 넣으면 되잖아, 저다가. 그렇지? 그래서 로그를 껴 넣는 제일 무난한 방법은 뭐냐? 로그를 붙이면 돼요. 양변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자.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무난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좌변은요, 분리해주면 3 더하기 2 로그 A의 B다. 오케이? 자, 우변은 진수가 1이니까 0이다. 따라서 로그 A의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접근 방향 알겠어요? 해볼만 하겠지? 자, 이런 느낌의 풀이가 되고요. 2-4는 완전 로그 그냥 생 계산입니다. 2-4. 뭐 접근 방향들이 다 비슷하니까 이중번호는 웬만하면 나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 웬만하면 이중번호는 안 건드릴 겁니다. 안 나오는 걸 굳이 머리 싸매가면서 할 필요 없으니까. 자, 2번으로 볼까? 뭐로 볼까? 2번으로 하자. 로그 7의 루트 2 마이너스 로그 7의 3
마이너스 로그 7의 루트 10. 분모는 로그 7의 1.8. 일단은 뭐 해보죠. 더하기 할게요. 자, 그나마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로그 7의 1.8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밑이 7로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를 다 로그 계산으로 가시면 되죠? 자, 밑이 7로 같으니까 더하기는 진수 곱하기, 빼기는 진수 나누기. 그럼 루트 10분의 3루트 2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로그 1.8이야. 근데 1.8이라고 그냥 둬도 사실 뭐 상관은 없는데,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소수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막 뭔가 좀 의미 있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수가 보이면요, 고등수학 할 때 웬만하면 분수로 고칩니다. 그럼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로 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루트 10분의 니까 루트 2 약분하면은 뭐가 돼? 루트 5분의 3이 더라. 자, 둘 다 7로 갔죠? 밑이?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밑변환은 둘로 분리하는 것도 되지만 그럼 당연히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로그 7, 로그 7 같으니까 둘을 합쳐도 됩니다. 5분의 9에 얘가 루트 5분의 3.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다 보면 얘 둘의 관계 보이나요?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이거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면은 요 루트 5분의 3이죠? 여기를 굳이 어떻게 쓰면 돼? 5분의 9에 루트 씌운 거다. 2분의 1제곱. 그래서 앞으로 2분의 1 내려오니까 답은 그냥 2분의 1. 느낌은 알겠나요? 근데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리했고 얘를 1로 넘어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 자체가 일단은 좀 뭐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건데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일단 로그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건? 그리고 밑이 둘 다 7, 7로 같으니까 두 개를 합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가능한, 여러분들도 가능한 세팅일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1로 넘어오는 걸 관찰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 한쪽에 A고 한쪽에 A의 거듭제곱일 때만 얘가 K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얘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둘이 서로 거듭제곱 관계여야 되니까. 그래서 5분의 9랑 루트 5분의 3을 잘 관찰해보면 아, 얘 제곱하면 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요, 그냥 주어진 정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놓고 나서 식을 관찰을 하는 거야. 로그의 성질 아까 1까지 적어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주장창 이제 연습을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다. 자, 필수 예제 2-5입니다. 오늘 시험지에서 요거랑 흡사한 유형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풀이법을 그냥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232 100이고요. x제곱이. 그 다음에 0.00123이 y제곱하면은 100이래. 그냥 풀이를 그냥 딱 고착화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쵸? 자, 지금 로그 파트잖아. 로그 안 쓸 거예요. 그냥 이거 지수에서 풀듯이 그냥 할 거야. 똑같이 하자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뭘 구하래? x분의 1, y분의 1 구하라고 했지? 여기서 x분의 1 만드는 거, 여기서 y분의 1 만드는 거 진짜 많이 얘기해줬다. 자, x분의 1 어떻게 만들어?
x분에다가 x분의 1. 이제 좀 보여요? 당연하게? 자, 좌변에서도요. 아니, 여기 오른쪽에서도요. 0.00123에 100의 y분의 1이라고. 괜찮아요? 자, 근데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뭐 하래? 빼래. 여기 있는 x분의 1하고 여기 있는 y분의 1을 빼래. 그럼 지수끼리 빼려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된다고. 괜찮아요? 이거 요번 아까 시험지 있었죠? 똑같진 않더라도 완전 똑같진 않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자고. 이제 좀 어떤 유형이 있어. 그럼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고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건요, 암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유형에 대한 암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아, 이렇게 생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사실 그건 암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얘를 풀까? 그걸 계속 난 설명을 해줄 거야. 아무 이유 없이 x분의 1, y분의 1 만든 게 아니잖아. 왜 만들었어?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문제에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구하라며. 그래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둘이 빼라며.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근데 이러한 풀이 스타일을 이제 하면서 자꾸 암기를 하자는 거야. 자, 나눠볼게요. 자, 좌변끼리 나누시면 됩니다. 우변끼리도 나누면 되고. 그럼 좌변끼리 나눌 때 그냥 이거 0, 0, 0 붙이면 되죠? 0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1, 2, 3 되면은 여기 0 5개 움직이면 하나, 둘 이렇게 되나? 괜찮죠? 그 다음에 이쪽이 100에 x분의 1 빼기 y분의 1. 자, 1, 2, 3 약분하니까 여기 뭐 남아? 1000 남죠? 10의 세제곱. 자, 100은요? 10의 제곱이고 기존의 x분의 1과 y분의 1도 쓰면은 완성.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x분의 1과 y분의 1은 얼마면 됩니까? 3이랑 이게 같으니까 2분의 3이면 된다. 괜찮아요, 우리? 그죠? 자, 그럼 그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똑같아야 돼. 새로 오면 안 돼. 그냥 나는 이미 그 획일화된 접근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 x제곱과 3의 y제곱과 6의 z제곱이 있대요. 그리고 옆에 xy 분의 x 더하기 y의 z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그럼 똑같으려면은 지금 뭐 했어? 막 x분의 1, y분의 1 만들었잖아. 여기는 x분의 1, y분의 1이 없는데? 없나? 사실 있어요. 분리 가능하죠. 그럼 z는 따로 두시고 이거 쪼개면 어떻게 쓸 수 있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쓸 수 있어. 괜찮네요. 그럼 심지어 얘를 어떻게 가도 돼? x분의 z y분의 z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이상한 거 없죠? 그럼 이거를 봤잖아. 그럼 이걸 찾을 생각을 하면 되잖아.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만약 아까 시험지에서는 요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어쩌고 A, 어쩌고 B, 어쩌고 C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근데 거기서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 A분의 어쩌고, B분의 어쩌고, C분의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데 는 K를 하나 더 달면 돼요. 여기 는 K 달면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러니까 는 K를 굳이 안 달아도 되는 이유가 뭐야? X분의 Z랑 Y분의 Z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걸 여기서 만들 수가 있거든. 왜? 자, 이 X가 6의 Z죠? 그럼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보여? 양변에다가 X로 나누면 2는 6의 X분의 Z다. 그 똑같이 3의 Y가 6의 Z니까 만들 수 있는 거 보이죠? 그럼 3은 뭐가 된다? 6의 Y분의 Z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막 나누고 하는 게 아니야. 문제 적혀 있잖아. Y분의
Z, X에 Z가 적혀 있으니까 난 저거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사고를 가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둘이 뭐 하래? 더하래. 그럼 지수끼리 더하려면 이 둘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따라서 곱해주니까 어떻게 나와? 좌변 곱하면 6, 우변 곱하면 X분의 Z 더하기 Y분의 Z. 따라서 이 값은 얼마다? 1이 되겠죠. 지금 풀어가는 과정들 자연스럽나요? 납득이 되나요? 로그 안 썼어. 나 지금 봐봐. 로그 안 썼어, 문제. 그래서 나는 이 유형 나오면 무조건 2%로 갈 거예요. 앞으로도. 로그 안 쓸 거예요. 물론 저는 로그가 편한데 로그 써도 돼. 편함. 틀리지만 마. 익숙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A가 어쩌고 저쩌고 생겼는데 그거를 저기에 대입을 하래. 그럼 A부터 한번 써볼까? 2 로그 8의 3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로그 8의 6 마이너스 로그 8의 2. 이 정도는 되지? 이거는 상식, 이제 상식이죠. 상식 여러분한테 바로 갈게요. 나 어차피 밑이 8이 같잖아. 이 2는 거슬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올리면 되죠? 로그 8에 9, 로그 8에 16, 빼기 로그 8에 2. 그럼 뭐가 돼요? 9 곱하기 6 나누기 2가 돼요. 이제 저 정도는 상식선에서 납득되나요?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2약분되니까 로그 8에 27? 이게 A고. 자, 그럼 이 A를 어디다가 대입을 하재? F에다가 대입을 하래. 그럼 F가 뭔데? 루트 2에다가 요거 제곱하는 거죠. 로그 8에 27. 괜찮죠? 자, 그리고 지수의 로그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거예요. 얘 잘 바꾸기. 그럼 는 뭐가 나와? 27에 로그 8에 루트 2가 나올 거고, 요 정도도 이제 상식선에서 해결되나요? 로그 8의 루트 2는요? 2의 세제곱과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뭐로 나올 수 있다? 6분의 1로 나온다. 자꾸 그냥 내 앞에서 쓰나보다 이러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 계산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져요, 본인도. 뭐 하는지 알겠어요? 8을 2의 세제곱, 루트 2를 2의 2분의 1제곱. 3은 분모로 내렸고요. 2분의 1 앞으로 내렸고요. 네. 자, 그럼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고 얘가 지금 6분의 1로 나온 거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그 계산이요 되게 내가 당연한 듯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요, 잠깐 뭐 질문하셔도 좋고 하면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김질 하면서 왜 저게 저렇게 될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 여름 방학 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풀이가 불친절해질 거예요. 왜? 에이,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느낌으로. 근데 모를 수 있으면 꼭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지 말고 제발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자, 이제 2-7. 자, 1번 같은 경우는 풀이는 따로 안 할 겁니다. 흐름만 좀 잡아줄게요. 자, 3의 x제곱이 a래. 그럼 걔를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나요? x는 로그 3의 a다. 맞아?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 옆에 있는 친구도 y는 로그 3의 b다. z도 로그 3의 c다.
그 옆에 요상하게 생긴 요 친구를 어떻게 관찰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위에 세팅해 놓은 게 다 밑이 얼마야? 3이죠? 네, 밑이 3이 아니지? 그럼 뭐부터 하면 돼? 밑을 3으로 변환하자부터 시작을 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느낌 알겠어요? 일단 지수로 주어진 걸 로그 세팅으로 바꿔봤어. 그랬더니 다 밑이 3일 로그로 세팅이 됐다. 그니까 지금 내가 구하라는 애도 밑을 3으로 세팅을 하자. 그 다음에 풀이는 뭐 생략. 느낌 알겠나?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 로그 16의 3은 A다. 뭐 그렇구나. 그 다음에 로그 9의 625는 B다. 뭐 그렇구나. 로그 15의 36을 거지. 로그 15의 36은 참 문제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불친절합니다. 볼게요. 뭐랄까. 자, 몇 가지 조금 세팅을 해드리자면, 웬만하면은 지금 딱 얘네 16, 9, 20, 625를 보고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 느낌? 다 제곱들이죠. 최대한 그러면 깔끔하게 생겨주겠지? 자, 16을 뭐라고 쓸래? 2의 4제곱.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1의 로그 2의 3이다. 그럼 로그 2의 3은 얼마다? 4의 2다. 이런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9는 3제곱이죠? 625는요? 5의 4제곱이. 물론 외우고 있지 않다면 바로 안 보일 수 있지만 곱해보면 되잖아. 625를 뭐 소인수분 해봤으면 되죠? 5의 4제곱이야. 그럼 세팅이 어떻게 돼? 3의 제곱이고 5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2가 내려오겠네. 그럼 2의 로그 3의 5가 B다. 괜찮죠? 그럼 한 가지 행동만 더 해볼게요. 로그 3의 5는 2분의 B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봐봐. 이 1번은 다 밑이 얼마로 통일되어 있어? 3으로 통일되어 있었지. 그럼 바로 3으로 딱 분리를 했잖아. 자, 근데 이 둘이 밑이 통일되나요? 안 되죠. 밑이 통일이 안 돼. 밑이 통일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거든요. 자, 약간의 이제 보이는 게 있으면 좋다. 여기 3 있죠? 여기 3이 있지? 3이 어디 있어? 얘는 진수에 있고 얘는 밑에 있죠? 둘이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둘을 곱해줍니다. 그럼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써줄까?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5를 곱해요. 어떻게 될까요? 로그 2의 5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좌변끼리 곱한 거지? 그럼 좌변끼리 곱한 거는 뭐랑 같겠어? 우변끼리 곱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4a 곱하기 2b니까 2a, b랑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세팅이 됐어요. 왜? 얘 밑이 얼마야? 2지. 그리고 여기도 밑이 2인 게 이미 있었죠? 그럼 밑이 2인 게 통일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3으로 밑변을 했었지? 그럼 밑을 2로 통일했으니까 2로 밑변을 하죠. 얘는 로그 2의 15분의 로그 2의 36이다. 자, 내가 얘 바로 써볼 테니까 납득할 수 있는지 보세요.
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고요. 얘는요 2 더하기 로그 2 로그 2의 3이다.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해서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봐. 맞지 않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 할 때 이거 안 당연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당연했으면 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쓴 게 조금 당연했으면 합니다. 3 곱하기 5죠? 그래서 로그 2의 3, 로그 2의 5 더하기 5 쪼갠 거. 얘는 4 곱하기 9지? 그래서 로그 2의 4랑 로그 2의 9로 쪼갠 거. 괜찮나요? 이제 끝났죠? 자, 로그 2의 3을 알아? 알아. 4a라고 알아. 4a. 로그 2의 5 알아? 알아. 2의 2라고 알아. 아, 2 그대로 쓰고 로그 2의 3 아까 얼마였어? 4a였죠? 여기 8a가 되겠죠? 2 하니까. 그 다음에 분모 문제 약분할 거 있으면 꼭 약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a b분의 1 더하기 4a까지 정리가 됩니다.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괜찮을까요? 이제는 조금 이 로그가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계산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처음 할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처음 할 때 다 생소하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애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그 받아들인 게 어느 정도 좀 잘 됐으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받아들인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거에 이제 살을 덧붙여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지저분한 애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볍게 1번부터 한번 볼까? 다시. 맞습니다. 자, 다시 1번 문제를 봤습니다. 바로 느낌이 들어요? 뭘 원하는지? 뭘 원하는 거야 얘는? 일단 밑진수 조건을 원하는 거야. 오케이? 자, 밑 조건부터 볼까? 밑은 P네? P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1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암기할 게 많아요, 배수는. 진짜 많아.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간직하면 좋은데 까먹어도 어쩔 수는 없어요. 까먹으면은 이제 계속 상기하고 다시 외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과정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뭐 잘 남겨두면 좋고 좀 까먹더라도 나중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자, 일단 진수 조건 가볼게요. 자, 이 px 플러스 q가 맞나? p지. q가 있지 않은데 항상 0보다 컸으면 한데 자, 기억이 나시나요? 2차 부동식 2차 시 항상 0보다 커야 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 있는데 단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자, 항상 이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하는데 뭐야? 2차 함수가 떠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니까 뭐로 한다? 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 아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p제곱 마이너스 4p가 0보다 작아주면 됩니다. 그럼 p로 인수분해해주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p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밑조건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이거에다가 p가 너는 안 돼요, 1은 안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이건 괜찮아요? 그거고요. 다음에 2-5 한번 봅시다. 2-5. 로그 2에 12가 있는데 얘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하자. 네, 옆에 거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정수 부분은요, 얼마일까요? 왜? 2의 세제곱은 8이고 12가 저? 2의 4제곱이면 16 사이에 있어요. 저 12가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사이에 있으니까 로그 2의 12는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16, 즉 3과 4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3점 어쩌고 저쩌고라는 친구일 거야. 그래서 정수 부분이 3인 거 밝히는 거 괜찮아요? 자, 그래 정수 부분 3 썼어.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거야? 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중3 때 배우나 이거? 루트를 중3 때 배우니까. 자, 소수분을 쓸 때 어떻게? 아니, 뭐 더 옛날에 얘기하죠. 항상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이게 그냥 형식선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가 되냐? 돼요. 왜? 3이 뭔데? 로그 2의 8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로그 2의 3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로그 2의 8이라고 쓰면 문제 없죠? 그럼 로그의 뺄셈이니까 뭐가 돼? 나눗셈이 되죠? 그럼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다. 괜찮죠? 그럼 x, y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지? 4에 x제곱 더하기 1 2에 x 더하기 y래. 근데 이거 x 더하기 y를 이렇게 쓰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x 더하기 y가 뭐야? 이거잖아. 로그 2의 12입니다. 그죠? x가 얘고 y가 얘니까 이거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애초에 우리가 정리한 식 자체가 x 더하기 y였어요. 그 다음에 x 빼기 y는 써야죠. 안타깝지만. 자, x가 3이죠? y가 1입니다. 로그 2에 자, 4의 세제곱은 64니까 65분의 여기 자리 바꾸는 거 되죠? 요 2랑 12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럼 여기 12. 자, 여기 잘 봐보자. 한번. 자, 빼기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8 빼기 로그 2분의 3이잖아. 그럼 나누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로그 2의 3분의 16이 나오겠지? 근데 얘네 둘이 또 자리가 바뀔 수 있죠? 여기는 3분의 16이 이렇게 세트. 뭐 한지 이해돼요? 자, 계산이 굉장히 별로 같긴 하지만 그냥 뭐 할 건 해야죠? 자, 분모 문제에 3을 곱합니다. 그럼 3 곱하기 65. 이게 3 곱하면은 36에서 빼기 16이 되겠죠? 그럼 20이겠네. 괜찮아요?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자, 그럼 5로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 4 남고요. 5, 1은 5, 5, 35. 그럼 13이니까 39. 네? 4다. 그럼 납득됩니까? 문제씩 볼까? 자, 그럼 요거 두 개만 살짝 적어둡시다. 다시 1번, 다시 5.
어떻게 문항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얘기에 뭘 원하는지, 어떻게 시작하길 원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안목이 계속 확보해줘야 돼요. 이건 비단 대수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수학 과정에서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문항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유형을 어떻게 적용할까. 자, 뒤로 쪽 넘겨서 연습 문제가 또 잔뜩 있죠? 이게 2-16 볼 거고요.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2-24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2-16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봤을 때 혹시 드는 좀 생각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 나오면요, 우리는 선택지를 조금 가져가야 돼. 그러면 크게 세 개긴 한데 보통은 2개예요. 하나, 근계수 제일 많아. 근계수. 둘, 근을 구하자. 사실 이게 인수분해예요. 인수. 물론 근의 공식이라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안 써요. 근의 공식을 이런 중간 과정에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마무리할 때 쓰죠. 근의 공식. 근을 직접 구할 때. 자, 그럼 여기서는요, 근계수를 사용하는 게 이점이 있을까부터 보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내가 얻어낸다고 쳐. 그걸 가지고 얘를 해결할 요소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했어. 근데 알파랑 지금 베타가 같이 노는 게 아니잖아. 따로 있다. 알파 베타 곱한 것도 여기 딱히
써먹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근계수란 선택지가 아니잖아. 그럼 분명히 뭐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서 근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막연하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생겼잖아.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 관찰해야 될 게 뭐냐? 얘 로그 5지. 얘 로그 5죠. 로그 2지. 로그 5랑요, 로그 2는요, 서로 관계성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마 할 거야. 자, 로그 2는요,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5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밑이 이거 생략된 거 안 까먹으셨죠? 밑이 10인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 로그 10 빼기 로그 5죠? 1 빼기 로그 5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그 2와 로그 5는요, 세트에 있지. 세트로 관찰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식이 로그 5랑 2가 둘 다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을 하자. 로그 5로 통일할게요. 자, 그럼 로그 2 대신에 얘를 어떻게 쓰는데? 1 마이너스 로그 5라고 쓰면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 로그 5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x제곱에 자, 인수분해 돼요. 굉장히 안 될 것처럼 생겼지만 이거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거 곱하기 1밖에 없죠. 인수분해 한다는 건 둘이 곱한 걸로 나와야 되잖아. 1 곱하기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 둘이 더해봐. 나오죠? 인수분해가 되다. 믿기지 않지만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x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또는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2 로그 5 더하기 1이 두 근입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얘를 그냥 요 자리에 넣으면 되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도 여기 넣을 거잖아, 베타를. 근데 그냥 넣으면 뭔가 좀 찝찝하지? 그래서 얘를 약간 정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로그 2 올라가면은 25죠? 로그 10이야. 그래서 25분의 1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요거 베타 자리에 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10의 로그 25분의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이죠? 이 친구 자리 바꾸면은 25분의 10이죠?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통분해주면 10분의 1 더하기 4니까 5, 2분의 1까지 정리가 됩니다. 과정 납득되나요? 조금은 지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 할 때보다는 알아먹을만 할 것 같다. 자, 그 다음 2-24를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x의 범위가 있고요. 이건 뭐죠? y는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죠? x의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 나오고 최대 최소 나왔죠. 범위도 있고. 그럼 이제 뭐 합니까? 근데 여름 동안 요거를 내가 좀 강요하지 않았었나요? 표준형으로 바꾸자. 즉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자. 다른 말로 뭐 구하자? 축구하자. 기억해요? 꼭 시점 구할 거니까. 이거 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자, 축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요거죠? 얼마? 로그 2의 a가 축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는 행동이 뭐야? 이 축이 이 범위 안에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좀 범위 안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면은 내가 나눠서 하는 게 맞는데
힌트가 되는 정보가 있거든. 있잖아. A가 1과 16 사이래. 그럼 로그 2의 A는 뭐랑 뭐 사이일까? 0과 4 사이네. 오케이? 그죠? 괜찮죠? 자, 그럼 얘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상수 AB를 구하는 거죠? 자, 얘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질 거야? 최 100값을 가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0과 4를 기준으로 어디에 가까울지 알겠나요? 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거야? 0이거나 4에서 가질 겁니다. 또는 x는 0 중에 최소가 있을 겁니다. 둘 다 해봐야 돼요. 볼게요. 자,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좀 봐볼까요? 어려운 얘기인 거 알아? 그래도 따라와 좀 와봐. 자, 여기 넣어봅시다. 넣었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2의 A의 제곱에 플러스 로그 2의 B죠? 그럼 둘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 지우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로그 2의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B는 최대값 5라는 이 사실을 일단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을 볼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최소인지는 몰라. 일단 x에 0을 넣어볼까? 0을 넣었어. 로그 2의 B겠지? 일단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x에다가 4를 넣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로그 2의 A에 저 4 들어가니까 8. 자, 앞에 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누가 더 작은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얘가 마사라고 해볼까? 됐죠? 자, 그럼 얘가 마사면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럼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어? 요 공간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 다시 쓸게요. 뭔 소리 하나 싶은 거 알아요. 일단은 쓰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줄게. 자, 로그 2의 B가 마사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게 마사인 최소인 경우. 그럼 요걸 그대로 여기 넣어주니까 로그 2의 A의 제곱은 뭐가 나오냐? 9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로그 2의 A는 0과 4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로그 2의 A가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이 식에다가 차용을 해줘요. 그럼 어떤 결론이 되느냐? 여기 넣을 거야 다시.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8에 얘가 3이죠? 3. 그 다음에 로그 2의 B가 마이너스 4였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4에서 8을 빼니까 16 나오죠. 무슨 이상한 결론이 생겼냐? 봐봐. 아까 최대값이 5라며 최소값이 마이너스 4고, 근데 지금 내가 이 4를 대입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보다 커? 얘가 5보다도 커지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최대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그게 모순이죠? 결론은 뭐냐? 이거 아니다. 아니다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가장 거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아니에요. 결론은 누구다?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4 더하기 8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마이너스 4다. 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로그 2의 B가 마4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8 로그 2의 A다. 이렇게 나오고 로그 2의 B가 여기 있거든요. 다시 넣어주면은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8 로그 2의 A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럼 얘를 t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 쓸 거예요. 근의 공식에 의하여 얘는 4 풀마 루트 16 더하기 5가 되겠나? 그렇죠? 그럼 16 더하기 5니까 뭐지? 21? 그렇죠? 뭐 이상한 게 한 거 없지? 이러면은 값이 안 나오는데. 일단 잠깐만 전체적으로 훑어볼게요. 플러스 2의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맞고 1부터 16 맞고 최대 5 최소 마 4 세팅이 됐고, 자 축을 구했을 때 로그 2의 A 맞다. 그리고 여기에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 로그 2의 A를 대입을 해보니까 로그 2의 A의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B가 5다. 이렇게 세팅 하나 됐고, 자 0 또는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로그 2의 B가 나오고 그 값이 마 4라면 넘어가니까 로그 2의 A의 제곱이 9가 돼서 로그 2의 A는 3이 될 거고, 4를 넣었을 때 결과물을 관찰해보면 미안, 여기가 봐 16이야. 괜찮아, 많이 안 바뀌었다. 여기만 바뀌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축 구했어요. 그다음 축을 대입을 해서 최대값을 일단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누가 더 멀리 있는지 모르니까 둘 다 해본 거야. 0하고 4를 둘 다 대입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 최소일지 아직은 몰라. 그래서 일단은 얘가 최소일 때를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얘가 마사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까지 구했어. 그럼 얘가 진짜 최소인지 확인해주면 되겠다. 해볼게. 마이너스 16에다가 얘가 3이거든요. 그럼 8, 3에 24. 그리고 마이너스 4.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어때? 아까 최대값이 5고 여기가 5고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4고 이 결과물은 4니까 주어진 조건에 부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맞대요.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는 뭐야? A와 B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A랑 얘 성립하니까 A는 2의 세제곱 8이고요. B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16분의 1이다. 얘는 그냥 아니다만 얘기하고 그냥 말게요. 여기서 여기 16인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 이 친구랑 연립해서 계산을 띠리리릭 해주면은 여기에서는 뭐 범위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자. 자, 줄게요. 로그 2의 B자리에 얘를 넣습니다.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8 로그 2의 A에 넘어오면은 플러스 12 그대로 넣어주면은 제곱 얘 대신에 마이너스 8 로그 2의 A 플러스 12에 5 넘어오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7은 0. 로그 2의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7. 근데 범위에 뭐가 안 돼? 7은 안 되겠죠? 로그 2의 A가 1이에요. 1이. 이 경우로 이제 세팅을 해보면 로그 2의 A가 1이니까 따라서 로그 2의 B는
여기 1 넣으면 되죠? 그럼 8, 1 더하기 10이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4고 얘가 아까 마4였죠. 그럼 이때도 세팅은 되네요. 얘가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 중간값. 그래서 뭐도 가능해? A가 2면은 B가 16이다. 둘 다 가능하다. 자, 이거 풀이하지 맙시다. 이거 풀이 쓰지 맙시다. 너무 난잡하니까. 일단 흐름만 소개하고 마무리, 이거 그냥 적고 마무리할게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축을 일단 세팅을 해야 돼. 그럼 축을 하나 찾아놨지? 축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축에서 최대값 이거는 고정. 근데 최소가 누군지 사실 몰라. 원래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위를 나눠서 했어야 되긴 해. 근데 뭐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최소일 거니까 얘로 가정을 했을 때 풀이 한번 해보고 얘가 최소일 때 가정해서 풀이를 했을 때 둘 다 가능하더라.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간잡한 문제였습니다. 좀 문제가 길죠? 세팅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풀이 써봅시다. 얘는 굳이 쓰지 마시고 2-16만 풀이 써놓고 생각보다 시간이 네. 조건만 쓰시면 됩니다. 조건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저 마이너스 1로 플러스 2 왜? 어떻게 로그 25의 식이랑 같아져요? 이거 맞아요? 그럼 로그 10 빼기 로그 25잖아. 그러면 나이 되는 거? 나이. 알겠습니다. 뭐 이상한 거 질문하세요. 그냥 앞에서 저렇게 하니까 하나보다 이러지 말고 왜인지를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약간의 시간이 있기에 쌤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관찰을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숙제가 나갈 거고요. 중에 좀 뭐 혼자서 오히려 풀어보면 알겠지만요, 정석보다 깔끔해요. 정석보다 문항이나 이런 거 훨씬 깔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풀어보시고,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유형 11까지가 숙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치장 31쪽까지가 숙제일 거고요. 지금 뭘 볼 거냐면은 29쪽 한번 펴볼래요? 쌤 29쪽. 자, 거기 보면은 로그에 대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 과정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자, 185번. 로그 AX n제곱이 n 곱하기 로그의 AX임을 증명하세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성질이고 내가 처음 배울 때 증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n 앞으로 내려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그 박스에 적어놓은 겁니다. 한번 써볼게. 자, 로그 AX를 R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A의 R제곱이랑 X가 같아지는 건 뭐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 X의 N제곱이 네모다. 자, 증명이라는 건요, 위에 있는 논리대로 밑에를 계속 만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이걸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쓰겠어? 여기 N제곱이 붙고 여기도 N제곱이 붙으면 되겠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의 R 곱하기 N제곱. 괜찮나요? 가에 들어가고 썼습니다. A의 NR. 자, 그리고 로그의 정의로 가셔도 좋고요. 양변에 로그 A를 붙여도 좋습니다.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해주면,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게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양변에다가 로그 A를 붙일게요. 어떤 걸 얻을 수 있죠? 로그 A의 X N제곱이 요거 앞으로 내려오니까 N 곱하기 R이랑 같겠지? 괜찮죠?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에 들어갈 박스인 거예요, 이게. 나. 근데 처음에 R을 뭐라고 뒀으니까 로그 AX라고 뒀으니까 얘는 N 곱하기 로그 AX다. 그래서 증명 완료. 우리 흐름 알겠나요? 증명하는 과정 흐름. 187번. 빠르게 하고 넘길게요. 자, 로그 20의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자, 이 스타일의 문제는요, 어디서 나온다? 공수 2에서 나옵니다.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네요. 뭘로 했습니까? 귀류법으로 했습니다. 귀류법. 자, 그래서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뭐라고 가정을 하자? 무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귀류법이 뭐였냐면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주고 결론이 참임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로그 2의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얘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모순을 찾아야 할 거예요. 자, 유리수의 특징은 뭐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n분의 m이라고 했죠. n분의 m이라고 했다. 그리고 얘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누가 커요? n이 더 크다. 세팅된 거야. 자, 그때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하면 되죠? 5는 20의 n분의 m제곱이고 양변에 n제곱을 해주면 5의 n제곱이랑 20의 m제곱이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이제 모순을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적혀있고 그 다음 나 조건에 뭐가 있어? 5에 n-n이 있죠? 그럼 뭘 해준 걸까? 양변을 5의 m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좌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우변을 나누면 4의 m제곱. 이게 나 박스에 들어갈 거예요. 그 밑에 줄은 어떻게 된다? 4의 m제곱은 네모다. 네모다. 보다 짝수이다. 사의 거듭적으니까 짝수죠? 이 좌변에 있는 5의 n-n제곱은 보다 홀수이다. 그럼 홀수랑 짝수가 같으므로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모순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보인다. 따라서 그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 결론은 잠이었다. 이게 귀류법의 논리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 이번 숙제도 로그에 대한 거 잘 해오고